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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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만입니다. 네. 저와 알리님은 지난주에 한번 봤었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네. 한번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AI 콘텐츠 PD를 하고 있는 알투라고 합니다. 어, 콘텐츠 기획이랑 뭐 운영 사업 관리 쪽으로 10년 넘게 일을 계속 해왔고요. 알원님하고 알리님하고는 이전 회사에서 같은 동료였어요. 이렇게 같이 진행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프로님도 네, AI 업무에서 많이 쓰시나요? 최근에 정말 그 미리 캔버스와 GPT가 아니었으면 교육 제안서를 만들 때 너무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한 30장 되는 교육 제안서를 한 3일 반? 거의 4일 안 되는 시간에 완성했어요. 음, 예전이었으면 아마 3주? 2주, 3주 정도 소요됐었을 것 같아요. 음, 네, 제가 예전에는 클로드를 되게 많이 썼는데 이번에 그 교육 제안서를 만들다 보니까 클로드는 이제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요약 관련된 거는 오히려 GPT가 좀 더 뛰어났던 것 같고요. 슬라이드 장표로 만들 때는 요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멀티모달이 조금 더 발달이 돼 있어서 그런지 뭔가 약간 뭐 미리 캔버스로 해서 화면 구도 시각화할 때 뭐 어떤 걸로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검색해서 하고 그다음에 뭐 텍스트나 아니면 뭐 선 형태로 해서 내가 한번 디자인을 한번 잡아봐 시각화를 해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클로드보다 오히려 GPT를 더 많이 사용했어요. 다음에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면 어, 저희도 한번 배우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참고로 작업한 산출물을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네네. 괜찮습니다. 네.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AI 알려준 언니가 이제 AI를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저부터 한번 알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알리님, 알투님 이렇게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우선 화면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툴은 픽스빌드라고 하는데 혹시 알투님과 알리님은 혹시 이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처음 들어봅니다. 네.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요즘에 이게 엄청 핫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랑 뭐 SNS 같은 데서 봤는데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 그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되게 뭔가 예술적인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지가 인스타그램 느낌이 막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림들을 봤을 때 인스타그램처럼 이렇게 사진이 멋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냥 일상생활에 나오는 사진 같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사진, 그러니까 픽스빌드는 우선은 사진과 영상을 만드는 툴이고요. 네, 사진 같은 경우 이렇게 인스타그램처럼 이렇게 되게 이렇게 뭔가 친근감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얘가 또 좋은 게 뭐냐면 키워드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키워드에 맞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음, 뭐가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 비치?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딱 누르면 오피스에서 이런 약간 이런 좀 그런 거가 있고 이런 오피스에서 만든 뭐 하는 거 부러운데요? 네, 이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빈티지다. 그러면 빈티지에 맞는 사진 이런 거를 얘가 이렇게 이미 뭔가 그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효과가 먼저 들어간다고 그랬나? 보정이? 그래서 프롬프트를 쓰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템플릿화가 되더라고. 이런 식으로 빈티지 포토부스라던가 아니면 뭐 셀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을 때도 이런 느낌으로 찍어주더라고요. 좀 느린데 이런 식으로 얘가 만들어준다라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요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너레이트 이렇게 누르면 이제 얘가
이런 필터가 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저 위에 있는 거는 제가 만들었던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필터가 있잖아요. 어떤 게 좋을까요? 여자 할까요? 아시안, 코리안 네. 여자, 코리안, 워먼, with short hair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는 그냥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 프롬프트만 넣었을 때는 크레딧이 1크레딧 들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필터를 끼면은 이거를 이제 2크레딧 주나 봐요. 여기서 또 체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언급했지만 이렇게 아까 이런 필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걸로 Y2K 뭐 이런 거로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바뀌었다. Y2K 다시 할까요? 뭐가 좋을까요? 다시 바꾸면 아이폰? 아이폰? 아이폰으로 해볼까요? 아이폰 느낌으로 한번 제너레이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조금 잠시만요. 인프로그레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고 있는 거겠죠? 네. 시간이 좀 걸린다. 이거는 이따가 한번 보고 제가 이거 만든 겁니다. 챗GPT한테 만들어서 만든 건데 이렇게 영상을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나왔네요. 이건가 봐요. 제가 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필터가 꺼서 이렇게 익스플로어 가서 그런 이제 그 좀 이런 느낌이 나는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찾고 싶다. 그러면 이런 키워드를 찾아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제가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영상 부분이었어요. 영상 부분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비주얼 이펙트라던가 아니면은 카메라 무브먼트 있잖아요. 컨트롤 같은 거를 얘가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얘 줌 아웃이다 이렇게 누르면 여기 관련된 느낌이 이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필터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점점 뒤로 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볼까요? 점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얘는 얘가 제가 한번 여기 크레이트를 우선 들어가서 한번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 여기서 이제 그 필터를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펙트라던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카메라 컨트롤이라던가 이런 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만드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카 체이징이다. 그러면 차에 대한 이런 느낌으로 차 사진을 올린 다음에 이런 효과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사진을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되죠. 그래서 여기 좀 느리네요. 네, 업로드를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느낌을 넣어주면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이 필터가 잡혀서 영상이 생성이 됩니다. 제가 조금 이게 되게 많이 느려요. 지금 노트북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가 이게 엄청 느리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그 셀을 넣고 얘를 믹스가 아니라 체인지를 할게요. 믹스는 뭐냐면 효과를 두 개를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체인지를 넣어서 얘는 뭐가 좋을까요? 페이지 이펙트 새니까 뭐가 좋을까요? 여기 약간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효과들을 넣은 다음에 진행을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폭발을 하는 영상이다. 누르면 폭발을 하는 거다. 이렇게 놓고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제너레이트를 하면 바로 영상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사실은.
이 인핸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온과 오프가 있는데 온을 하고 그냥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자신이 좀 없다. 그러면 이 이제 효과만 클릭을 한 다음 바꾼 다음에 원하는 효과만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사진을 넣어주면 여기서 자동으로 알아서 만들어 주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프롬프트를 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빌딩이 익스플로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빌딩이 뭐 어떤 빌딩이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전체적으로 폭발한다. 아니면은 뭐 1분 있다가 폭발한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근데 이런 거는 쓰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GPT한테 얘기를 했어요. 챗GPT한테 내가 힉스빌드를 사용을 하는데 빌딩 익스플로전이라는 걸 쓸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런 뭐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프롬프트를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얘가 만들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요거를 지금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우선은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걸 할게요. 이 사진도 사실 힉스빌드가 만들어 준 건데요. 그냥 이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클릭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약간 신발을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줌인을 좀 썼어요. 줌인을 썼는데 이게 줌인을 2번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서 이거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사진만 넣으면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거를 좀 사용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네, 이거는 크래쉬드 줌인을 제가 쓴 거네요. 아까 보니까 크래쉬 줌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익스플로 가셔가지고 아니면 여기서 체인지해서 효과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얘기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캔버스 기능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만든 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보면은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라는 기능이 있고 플럭스 콘텍스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플럭스 혹시 아세요? 플럭스 여러분 아세요? 플럭스 같은 경우도 요 이미지를 넣으면은 비슷한 느낌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플럭스라는 거가 원래 오픈소스인데, 그 오픈소스를 이제 대부분 이제 로컬에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돈을 좀 플럭스에 들어가서 로컬로 쓰면 이제 무료로 되고 플럭스에 들어가서 이제 만들면 꽤 좀 크레딧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넣으면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는 뭔지 좀 상상이 가시나요? 뭐냐면 부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색칠을 해줘요. 이렇게 색칠을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다가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옷 이미지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를 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저는 이렇게 새 이미지를 하나 넣어둘게요. 새 이미지를 넣고 다시 할게. 얘는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새니까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죠. 그쵸? 새를 여기다가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제 girl with a parrot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넣고 제너레이트를 하면은 이제 여기에 패럿이 생길 수 있겠죠. 이제 솔직히 이건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손에다가 물병을 넣게 한다던가, 뭐 옷을 바꾼다던가 이럴 때 되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만든 걸 보면 제가 아까 만들었을 때 뭘 만들었었냐면 여기다가 옷을 넣었거든요. 추리닝을 넣고 옷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까 보니까 이게 보면 이걸 보면은 약간 드레스를 입고 뛰고 있잖아요, 얘가. 그래서 얘가 추리닝을 넣고 옷을 이제 여기 옷 부분만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추리닝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넣고 했더니 이렇게 옷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원래 긴 트레이닝복을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옷이 있는 부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트레이닝복으로 좀 저거를 바뀌었다.
라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좀 잘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도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여기 또 마찬가지로 또 이제 비디오도 만들 수가 있고, 스펙이라는 거는 이거를 또 아바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얘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유료로만 돼요. 유료로.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오디오를 입력을 하고, 여기도 아까 이렇게 체인지 효과 있잖아요. 이거를 모션을 넣을 수 있는 거를 여기 선택을 하는 거죠. 셀링을 할 거냐, 아니면은 걸으면서 하는 거를 이제 걸으면서 말하는 거를 할 거냐. 이러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똑같이 아바타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요거 그런 쇼츠라던가 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는 SNS 그런 것 영상들은 얘를 사용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이제 그 비디오 같은 경우는 그냥 광고, 영화 이런 데 쓰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드는 걸 참고로 이제 5크레딧이에요. 5크레딧이고, 그리고 플랜을 보면 이렇게 이제 무료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처음 회원을 가입을 하면 12크레딧을 줘요. 그리고 매일 5크레딧을 줘요. 그러니까 매일 5크레딧이면 영상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돈을 내면 더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 혹시 나왔나 한번 볼게요. 캔버스 들어가서. 아론님께서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보신 거 소감이 어떤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런AML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교했었을 때 뭐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도 좀 괜찮아 보이고, 뭔가 약간 그 비슷한 그 느낌대로 뭔가 안에 프롬프트 같은 게 다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좀 신선하고,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이제 광고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쓰시게 되면 굉장히 비용 절감하시기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얻을 때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필터가 있어가지고 템플릿이 이미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한 것들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굳이 프롬프트를 다 안 쓰고 하는 거라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진도 마찬가지, 영상도 그렇고. 사실 이제 비싸서 그렇지 이것만 잘 써도 정말 멋있는 뮤직비디오 한 편은 뚝딱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광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비용은 혹시 어떻게 됐나요? 아까 언급했지만 이제 9불이면은 한 달에 9불 구독하면은 150개 정도를 150 크레딧을 준대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3개 하나 정도. 영상 하나당 5크레딧이니까 30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5초짜리.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선 무료로도 그러면 매일 런AML보다 어떻게 보면 약간 더 가격이 쌀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가요? 네. 사실 근데 런웨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프롬프트를 내가 쓰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나올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퀄리티 자체는 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 가지고, 뭐 네. 품질이라든지. 예. 근데 사실 이제 런웨이도 이번에 써봤는데 좀 프롬프트가 이상하니까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저는 조금 아쉽긴 해요. 프롬프트를 되게 잘 써야 된다. 난 런웨이 쓸 때는. 근데 사실 힉스필드는 프롬프트를 안 써도 자동으로 내가 효과만 넣으면은 그냥 알아서 만들어 주는 거고, 프롬프트를 쓸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2명 있을 때 누구한테 줌이 갈 거냐 이것만 적어주면 알아서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줌이 되는지.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알리님이 한번 소개를 한번 네.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네킨 AI인데요. 좀 저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좀 빠르게 도식화나 이렇게 해야 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디자인을 작업을 하거나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PPT로 도형 하나하나 만들려면 한 땀 한 땀 만드는 작업이 있는데, 네킨은 지금 보이듯이 그 텍스트 기반으로
지금 보여지는 다양한 그래프라든지 도식화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실제로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사인인, 만약에 사인인을 하시면 구글 로그인이나 또 이메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구글 로그인 된 상태로 좀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안내 문서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냥 이거 메모장 같이 생겼네 하시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여기 보면 잠깐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너레이티브 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텍스트 줄 여기 단락 하나를 그 냅킨 AI가 이제 파악하고 분석해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은 좀 걸리는 것 같은데 한 문단 정도 생성하는 데는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대략 뭐 30초 안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방향성이 나는 좀 계층을 표현하고 싶어. 아니 관역을 표현하고 싶어. 이런 건 아니하면 여기서 안에서 고를 수 있고 또 필터 자체도 여기서 세팅을 할 수 있어요. 뭐 여기서는 테스트를 하지 않고 제가 가져온 거를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오기 전에 저는 그 기획재정부에 그냥 문서를 하나 카피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간단하게 여기 옆에다가 그 제목에다가 이런 아이콘을 넣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지표 가지고 생성을 해서 지금 좀 깨지긴 했지만 그 물가 지표에 대한 그래프를 얻을 수 있고 여기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크 모드냐 밝은 라이트 모드냐도 하고 다운로드를 했을 때 실제로 PPT에 가서 그림을 그냥 바로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내가 추출을 하더라도 이 텍스트가 마음에 안 들거나 좀 강조 처리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농산물이 아니야 하면은 여기를 제외 포함이라든지 내가 마음대로 좀 수정을 할 수 있고 디자인 색상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배경색이나 제 마음에 안 드네요. 조금 변동이 가능한데 실제로 그냥 일반 글 같은 경우에는 점점 사람들이 텍스트를 못 읽잖아요. 저도 이제 텍스트를 읽기가 많이 어려운데 이제 이게 조금 장점인 것 같고 하나 더 해보면 얘를 했을 때 조금 특이한 거는 이 문서 자체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생성할 때 좀 주요 포인트들을 좀 파악해갖고 좀 긴 문단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제가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첫 번째 주제는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통틀어서 종합적인 요약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각각에 대응되는 요약을 하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약이라는 게 그러면 네. 어떤 거예요? 뭐 그림으로 요약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글로 요약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림 기반으로 이제 요약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는 지금 정부 대응 방안이 어떻게 됐냐 했을 때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어떤 게 더 최적의 전략일까라든지 아니 실제로 그냥 간단하게 이제 토글 형태로 보여지게 해서 요약을 해준다든지 이 차이가 있고 뭘 하나 결정을 하면은 이 안에서 디자인을 또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PPT나 이런 데 넣을 때 보라색만 쓴다고 하면 보라색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좀 다양한 색상을 쓰고 싶다면 디자인을 얘기를 고를 수 있고 이 전체 디자인 또한 시스템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지금 잘 안 뜨고 있는데 그 사용하고 싶은 그림에 대한 형태도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썼던 것 중에 하나를 또 보여드리면 제가 최근에 블로그 글을 좀 쓰고 싶었어요. 근데 블로그 글을 사실 뭐 하는데 이미지를 하나하나 찾기에는 어렵잖아요. 프리픽이라든지 이런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서 가서 찾기도 하지만
그냥 뭔가 좀 그럴싸한 이미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이제 SEO랑 AEO가 도대체 뭔지 비교하는 한 장에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사람들이 이제 글을 쭉 줄글을 읽을 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포인트로 제작이 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전략적인 거는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만큼 긁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가 이렇게 있을 때 4 가지 토글이 있을 때 이걸 피라미드 형태로 보여지는 방법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걸 언제 쓰냐 하면은 쪼끔 급하게 저는 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PPT를 발표할 때 이 대외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자료는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쪼끔 보여지고 싶은 자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쪼끔 작성을 하는데 뭐 이제 업무보다는 좀 내가 활용할 만한 이미지를 찾기가 어려웠을 때 사실 챗GPT나 그냥 클로드 같은 데 요청을 하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쵸. 하나 이미지 뽑는데 챗GPT는 뭐 1 분은 넘어가는 것 같고 뭐 클로드도 코드 기반으로 이렇게 쭉 작성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데까지 쪼끔 걸린다 치면은 얘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짧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이렇게 하나를 눌러서 처음에 드래프트 위드 AI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텍스트를 저는 지금 책을 하나 읽고 싶어서 이 책 소개의 글을 좀 긁어 왔어요.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컨티뉴를 누르면 저 가져온 거는 이제 도서 이미지에 있는 소개와 그냥 책 소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이게 그냥 도식화만 해줄 것 같은데 이 글에 대한 아. 내용도 쭉 작성을 잘 해 줍니다. 그 약간 그래서 마크다운으로도 해 주는 것 같네요. 네. 음. 그 표를 작업을 하지 못한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 문서 형태는 갖추고 있는 건 장점입니다. 아 약간 그러면 마크다운으로 바꿀 필요가 없이 그냥 얘한테 넣어 주면 그냥 알아서 만드니까 그건 좋긴 하네요. 근데 100% 마크다운이 아니라고 느낀 거는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가 표를 넣으면 다 깨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안에서는 텍스트 기반으로만 작업을 해야 된다? 고게 단점입니다. 혹시 그러면 네. 뭐 PDF를 넣으면은 되나요? 아니면 텍스트만 넣어야 돼요? 저는 텍스트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가 '뭐가 좀 괜찮은 게 없을까?' 하면은 이렇게 색성을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뭔가 글을 좀 잘 정돈해 주는 기능도 있다. 고게 장점이고 사실 나름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대로의 그래프나 이런 도식화를 해 준다기보다는 AI가 제안해 준 거에서 저희가 고를 수밖에 없다. 그게 선택지가 뭐 인포그래피라든지 뭐 이제 아까 봤던 피라미드라든지 그런 거는 좀 있지만 사실상 쪼끔 제한적이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잠깐 기다려 볼까요? 이 냅킨 AI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사실 PPT 작업이 쪼금 오래 걸리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초안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줄 수 있다? 네. 저는 그리고 또 이런 네. 인포그래픽을 잘 모르면 이게 네. 어떤 식으로 나와야 효과적일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이거를 뭐 깔때기 모양으로 할 건지 뭐 이제 뭐 그런 다이어그램으로 할 건지 뭐 이런 거 모를 때는 얘가 어쨌든 한번 보여주는 거니까 시각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지금 예시로는 안 나와 있는데 뭐 했을 때 이렇게 타임라인을 그려주는 거는 얘가 쪼끔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넣는 자료 같은 경우가 타임라인 기반이다 하면은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PPT 작업을 할 때는 엄청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잖아요. 이거 그쵸. 하나 만들고 이미지 넣고 위에 넣고 간격 맞추고 고 작업이 갑자기 단순화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 냅킨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요 부분만 쏙 빼고 하면 다시 정렬이 맞춰지니까 고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에서에선 단순히 이제 위클리 정도나 뭐 위클리 보고 이럴 때나 잠깐 필요하면 PPT 안에 이 정도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블로그 글이라든지 이런 거를 쓰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요 정도를 가지고 초안으로
긁어서 다른 그림을 잘 그리는 AI한테 건네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도 좋은 네. 아이디어네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클로드에 넣어봤는데 요즘 클로드가 너무 이미지를 잘 뽑잖아요. 네. 넣어봤는데 잘 나왔습니다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클로드가 잘 읽질 못하더라고요. 아직 이미지 인식이 좀 안 되나 보네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죠? 인식은 잘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도시카를 자기 좀 더 디자인을 디벨롭해서 보여주는 것까지는 좀 어려워서 이게 프롬프트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는지는 조금 더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디자인만 해주는 그런 특화된 AI가 나오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거 초안 났을 때 약간 디자이너처럼 해주는 그런 게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투님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처음에 그 회사 제안서나 이런 걸 만들 때 냅킨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냅킨으로 진행을 했었을 때 알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다양하게 막 이렇게 도식화 기능이 되게 많이 있어서 넣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고 처음에 감을 못 잡을 때는 조금 도움이 됐었던 것 같긴 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안 쓰게 됐었던 거는 톤 앤 매너 맞추는 거. 기업용이라고 할 때 파란색이라고 하면 파란색으로 된 모든 것들에 대한 걸 한꺼번에 보는 기능이 미리 캔버스에서는 설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도식화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색깔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폰트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서 일단 안 되겠다.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포기는 했는데 근데 또 이게 내가 블로그 글을 쓴다. 그럴 때는 미리 캔버스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알리님께서 하신 정도만 해도 저는 오히려 블로그 글 쓸 때 좀 되게 빠르게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용도에 따라 좀 잘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냅킨 AI가 무료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미리 캠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유료로 한 달 체험한다 한 달? 체험한 다음부터는 이제 유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절감하시면서 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알리님이 이제 냅킨 AI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히트필드랑 냅킨 AI를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소감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할까요? 좋습니다. 네. 어떤 소감을 얘기하죠? 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좋아요. 이미 알고 있는 툴이라도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그걸 챙기는 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정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는 것이 결국에는 본인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알려주신 새로운 툴 저 오늘 처음 봤거든요. 아로님이 알려주신 거. 이미 알고 있는 툴이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도 역시 정보라는 거는 계속 꾸준하게 업데이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얘기를 하자면, 냅킨 AI 저도 많이 써봤긴 했는데, 사실 실제 업무에서는 많이 안 쓰고, 사실은 알고는 있는데, 강의 때 소개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알리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블로그를 쓴다던가, 이럴 때는 저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강의 준비할 때, PPT 디자인 요소로서 하나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오늘 그 얘기 들으면서 알리님 얘기 들으면서 그 점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촬영을 하기 전부터 이제 좀 더 내가 업무든 개인적인 활동을 하든 AI 도구를 되게 많이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관성대로 내가 맞아요. 하던 대로 일을 하게 된다든지 그래도 이제 또 AI는 아까
알투님도 살짝 말씀하셨지만 기존 툴에서 갑자기 업데이트가 되면은 성능이 폭발적으로 향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내가 더 사용하기 친화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썼던 툴도 한번 다시 보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툴들도 그냥 계속 익혀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도 노력하고 이제 이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는 좀 아까 만들었던 그 패러디 있잖아요. 영상이 이미지 나왔긴 했는데 보여드리고 끝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끝낼까요, 저희? 보여주세요. 네. 자, 이거를 넣었잖아요. 잠시만요. 네. 이제 어걸 위더 패러디라고 해가지고 썼는데 만들어줬어요. 얘가 좀 사실 픽스빌드는 좀 단점이 조금 느려요. 그렇지만 유료로 하면 좀 빨라지는 그런 게 있지만 무료는 좀 느리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패러디 앵무새가 들어갔어요. 잘 보이시나요? 불사조 같은데요? 어쨌든 네. 뭐 색깔을 살짝 변했긴 했지만 어쨌든 위치다 그렇고 그래도 뭔가 같이 들어가서 좋았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뭔가 사진 촬영을 따로 안 하고 제품 사진과 나 사람만 딱 이미지가 있으면 두 개를 조합하는 거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운로드 여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제 마무리 인사 이제 진행을 할게요. 오늘 네, 알투님 새로 오셔가지고 오늘 진행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겠죠?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미니 캔버스 실제 활용했었던 거를 좀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산출물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다음 주 할 거를 좀 지금 미리 생각을 해놨어요. 그래서 좀 이제 다음 주까지 마음이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주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생각을 못 해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뭘 하지? 막 고민하면서 내일까지 생각이 안 나면 어쩌지? 막 이랬는데 근데 다음 주는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음 주에 뭐 할지 한 2개 정도 생각해 놓기 때문에 편하게 다음 주를 맞이할 수 있을 것 저희는 같습니다. 이제 새벽에 다 이제 준비해놨기 때문에 다음 주 편하게 이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네.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